오늘 영상에서는 손 마사요시의 도박, 소프트뱅크의 거대한 투자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줄리베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00년 마윈과 알리바바가 급히 자금을 필요로 했을 때 한 일본의 거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단 5분 동안의 대화 후 그는 2천만 달러를 마윈에게 투자하여 알리바바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3,000배로 불어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벤처 투자를 이루었었죠. 이 거물이 바로 손 마사요시, 손마사요이 손정이입니다. 알리바바에 투자한 것은 그가 보여준 수많은 명장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일본 최고 부자 자리를 지켜왔고 한때는 세계 최고 부자였던 적도 있었지만 So close to, fall down from the cliff. I don't know. I can do it twice. 개인적으로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의 과감한 투자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운영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비전 펀드는 전 세계의 테크 유니콘 기업들을 휩쓸었으며 그가 발을 디딘 곳마다 자본의 피바람을 일으켰었죠. 그럼 오늘은 중국과 관련된 알리바바의 마윈 뒤에 있는 남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라인 관련 이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나 이번 영상에서 저는 한번 객관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색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으니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Nice. 손 마사요시에 대하여 예전에 우리는 손정이라고 흔히 불렀었죠. 손정이의 회사는 소프트뱅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대충 짐작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회사는 상당히 복잡하고 매우 독특합니다. 하지만 제가 장담컨대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소프트뱅크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손 마사요시는 한국계 일본인으로 1957년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학업에 매우 열심히 임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고 한국과 일본 아이들과는 매우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은 바로 그의 뛰어난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16세 때 일본 맥도날드 회장이 쓴 경영에 관한 베스트셀러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는 경영이 정말 재미있다고 느꼈고 그때부터 자신은 사업가가 되겠다고 결심했었죠. 여기까지는 그저 야망 있는 청년이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야기로 들리겠죠. 하지만 다음 이야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손 마사요시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꼭 후지타 된 회장을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후지타 된 회장의 비서 전화번호를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후지타 회장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16살짜리 소년을 누가 신경이나 썼겠어요? 그래서 손 마사요시는 6, 70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당시 장거리 전화를 거는 것은 매우 비쌌는데 그는 아예 도쿄로 날아가 후지타 된 회장의 사무실 앞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비서에게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 날아왔어요. 후지타 회장님과 잠깐이라도 얘기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말없이 3분만 뵐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I just want to see his face for 3 minutes. Okay? 비서는 이 어린 소년의 진심을 보고 결국 후지타 회장은 손 마사요시와 15분 동안 대화를 나누었죠. 후지타 회장은 그에게 2가지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미국에 가보라는 것. 둘째, 컴퓨터를 공부하라는 것이었죠. 이 2가지 조언이 손 마사요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여 6살의 손 마사요시는 두말 없이 후지타 덴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즉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입학했었죠. 그런데 손 마사요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매일 5분의 여유 시간을 사용하여 한 달에 1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공부도 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발명을 떠올리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매일 하나씩 작은 발명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세 100가지의 아이디어가 모였죠. Come, invention, come, come. Right? 그중 하나가 번역기였는데 이 아이디어는 꽤 실용적이었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전자사전 같은 건데 단어를 말하면 번역기가 그 단어를 화면에 표시해 주는 것이죠. 사실 이 첫 번째 번역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손 마사요시였습니다. 마지막에 그는 이 번역기를 샤프에 170만 달러에 팔았고 그 후 일본에서 게임기를 수입하여 미국의 레스토랑에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대박이 나서 150만 달러를 벌었죠. 그때부터 손 마사요시는 20대 때 초반이었는데 후지타된 회장을 만나고 발명도 하고 게임기를 팔기도 하면서 1980년까지 300만 달러를 벌었죠. 정말 꿈같은 시작이었죠?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언급한 손 마사요시가 정말로 도전 정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그의 자서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미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화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타고난 기업가, 타고난 엔트레프너입니다. 학사 학위를 마친 후인 1981년 손 마사요시는 캘리포니아에서 벌어들인 수백만 달러를 들고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가 그때 번 돈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꿈꾸지도 못할 금액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뛰어난 아이디어와 실행력, 도전 정신뿐만 아니라 극도의 위험 선호 성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매우 대담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죠. He probably has the biggest guts in the world on doing investment. 손 마사요시는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돈이 한 푼이라도 쥐어져 있으면 그게 $1달러든 100억 달러든 간에 그는 올인을 했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서서히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제부터 이 영상을 천천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24세의 손 마사요시는 이전에 번 돈을 가지고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죠.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그는 소프트웨어 유통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는 대량의 소프트웨어를 도매로 구입하여 컴퓨터 소매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마치 소프트웨어의 은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소프트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프트뱅크라는 이름을 들으면 영어로 뱅크가 들어가 있어서 은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분은 소프트이며 은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소프트뱅크의 사업이 발전하면서 이 소프트와도 별 상관이 없어지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1981년 24살의 손 마사요시는 소프트뱅크를 설립하여 10여 년간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또한 그는 몇몇 컴퓨터 관련 잡지도 발행하면서 유통 경로를 확대했고 소프트웨어 유통 사업과 결합하여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에 시장 자체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기에 소프트뱅크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에 소프트뱅크는 성공적으로 상장되었고 시가총액은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소프트뱅크의 첫 번째 단계가 완료된 셈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상장만으로도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손 마사요시는 그런 사람과는 다릅니다. 상장은 단지 그가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완료했음을 의미할 뿐 이제 그는 이 자본을 가지고 수억 달러의 큰 도박판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손 마사요시는 비록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그의 강점은 미시적인 제품 혁신이나 마케팅, 시장 경쟁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큰 방향과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승부를 보는 것이라고 봐요. 그가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거시적인 시대의 흐름과 큰 방향을 파악하고 리소스를 통합하여 이에 맞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994년에 상장한 이후 손 마사요시는 자본을 바탕으로 더 큰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되었죠. 손 마사요시는 방향만 확실하다면, 예를 들어 인터넷이라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여러 회사를 인수하고 누구보다도 크게 승부를 보는 거죠. 구체적인 제품 세부 사항 등은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알아서 하면 된다는 거죠. 손 마사요시의 첫 번째 중요한 투자는 바로 1995년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인 야후를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야후에는 직원이 15명밖에 없었고 손 마사요시는 바로 1억 달러를 투자하여 30%의 지분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제시하자 야후의 창업자인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는 당황하여 이 투자를 받아들일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비록 돈은 많았지만 30%의 지분을 한꺼번에 내주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망설이자 손 마사요시는 만약 이 1억 달러를 받지 않으면 나는 이 돈을 당신들의 경쟁사인 익사이트나 라이코스 같은 곳에 투자하겠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이러한 강제적인 투자 방식으로 받지 않으면 당신의 경쟁사에 투자하겠다는 수단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거의 항상 성공적이었고 결국 그를 통해 야후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야후는 나스닥에 상장되었고 손 마사요시의 투자는 바로 2.5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년 동안 인터넷 버블의 상승세를 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시가총액 1,000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가 손 마사요시에게 있어 가장 성공적인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야후를 일본으로 진출시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1996년에 소프트뱅크는 7,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야후와 함께 일본의 합작 회사인 야후재팬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야후재팬은 일본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이자 최대 검색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4년에 야후재팬의 시가 총액은 5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글로벌 야후를 능가하는 수치로 소프트뱅크에게 최소 몇백 배의 수익을 안겨주었는데 이로 인해 야후재팬은 소프트뱅크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몇 년 후 손 마사요시의 또 다른 대박 투자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2000년에 그는 알리바바에 투자했습니다. 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마윈은 제대로 된 사업 계획도 제시하지 못했지만 손 마사요시는 마윈이라는 사람에게 큰 감명을 받았던 거죠. His eyes was very strong, shining eyes. 그리고 당시 손 마사요시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매우 유망하게 보았고 마윈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알리바바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34.4%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 투자는 2014년 알리바바 상장 시 600억 달러로 늘어나 무려 3,000배의 수익을 올렸던 거죠. 손 마사요시는 야후와 알리바바에 대한 두 번의 투자로 타이밍도 완벽하고 규모도 큰 투자를 통해 일약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그 명성은 워런 버핏과도 견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야후와 알리바바는 단지 대표적인 두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손 마사요시는 250개에 달하는 인터넷 회사에 투자했으며 또한 다른 여러 산업에서도 유망하다고 본 회사들의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뱅크는 처음에는 소프트웨어와 잡지를 판매하던 회사에서 순식간에 대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거대 그룹으로 성장하게 되었던 거죠. 일반 회사들은 사업을 제품별로 나누지만 소프트뱅크의 경우 그 사업 영역이 정말 광범위합니다. 1999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 미디어, 인터넷, 금융 등 6개의 주요 사업 부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뱅크 그룹은 1999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모회사 아래에 다양한 사업을 하는 여러 자회사를 둔 것입니다. 현재 소프트뱅크 그룹의 직원 수를 아십니까? 듣고 놀라지 마세요. 단 255명입니다. 255천 명도 아니고 255만 명도 아니고 정확히 255명입니다. 수백억에서 천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직원이 단 255명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이는 소프트뱅크가 순수한 지주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의 모든 자회사를 합치면 6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에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다른 회사들의 직원 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255명 중 대부분은 C급 임원일 것입니다. 꽤 흥미로운 정보라고 생각되어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손 마사요시는 인터넷의 잠재력을 보고 500억엔 이상을 들여 야후와 시네트를 인수했습니다. 금융산업의 잠재력을 보고 550억엔을 들여 이트레이드와 모닝스타를 인수했습니다. 기술의 잠재력을 보고 킹스턴을 인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 마사요시의 스타일이고 소프트뱅크의 스타일입니다. 그는 직접 사업을 일구기보다는 과감히 돈을 써서 회사를 인수하며 자신의 대략적인 방향이 옳다고 굳게 믿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는 많은 실패한 투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킹스턴은 고가에 사서 저가에 파는 전형적인 사례였죠. 하지만 손 마사요시는 인터넷이라는 큰 방향을 잘 잡았고 당시 인터넷 버블 시기를 맞아 그의 공격적인 투자와 인수로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터넷 회사들과 관련 사업을 포괄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인터넷 회사 창업자들의 자산은 매우 높은 수준이었죠. 그러나 인터넷 버블이 터지기 전 손 마사요시와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은 2천억 달러에 달했고 손 마사요시는 세계 최고 부자에 올랐습니다. For 3 days, I became richer than Bill Gates. Before I told to anybody else, our stock started crashing. 하지만 버블이 터질 때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도 심각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40% 이상 하락하고 나스닥 지수는 70% 이상 하락하면서 소프트뱅크의 시가총액은 99% 감소해 2천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손 마사요시의 700억 달러 자산도 사라졌습니다. 그 몇 년 동안 손 마사요시는 큰 논란에 직면했으며 매년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면서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가 손실을 보고 있었고 야후의 주가는 폭락했으며 알리바바는 상장까지 먼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손 마사요시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였으며 그는 매일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새로운 주력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실물 사업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본을 확보해 그의 원대한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타고난 경영자였습니다. 그는 가정용 네트워크의 보급을 목표로 2001년에 광대역 사업에 진출해 야후 BB를 설립했으며 2004년에는 일본 텔레콤을 인수해 어려운 시기를 넘어섰습니다. 그 후 손 마사요시는 스마트폰의 보급을 목표로 통신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우상인 스티브 잡스와의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애플은 아직 아이폰을 출시하지 않았고 아이팟은 음악 감상용으로 데이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전화를 걸 수 있는 아이팟 스케치를 그려서 잡스에게 보여주며 이런 제품을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잡스는 이미 애플에서 아이폰을 개발 중이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잡스에게 이 제품이 출시되면 일본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잡스는 손 마사요시가 이동통신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맞아요.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Steve, you give me your word. I bring a carrier for Japan. You know? And you did. I did. 라고 답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와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했고 결국 일본의 보다폰 일본을 인수했습니다. 2년 후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소프트뱅크는 일본에서 아이폰의 독점 판매권을 얻었습니다. 이후 소프트뱅크는 미국의 통신 사업자인 스프린트를 인수하고 트럼프를 설득해 스프린트와 티모바일의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뱅크 그룹은 보다폰 일본의 사업을 인수했는데 이 회사는 이후 소프트뱅크 코퍼레이션으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프트뱅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면 먼저 소프트뱅크 그룹인지 소프트뱅크 코퍼레이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 마사요시는 실물 사업에서 성공적인 기회를 포착하고 2005년부터 다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는 그가 이전에 투자했던 알리바바가 상장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이를 통해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고 2016년에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번에 주목한 회사는 반도체 회사인 ARM이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매우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흐름과 트렌드를 읽는 능력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95% 이상의 스마트폰 칩셋 애플의 M칩까지도 ARM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다시 한번 자본을 투입해 320억 달러를 들여 ARM을 인수했습니다. 비록 당시 손 마사요시가 ARM을 비싸게 샀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것이 바로 그의 성격입니다. 그는 비싸게 사는 것보다 잘못 사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현재까지도 ARM은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RM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지만 손 마사요시의 투자 속도는 여전히 그의 야망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했습니다. 사실 2010년에 그는 소프트뱅크의 향후 30년 비전을 발표했는데 이는 현재 소프트뱅크 공식 웹사이트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근 인터뷰를 토대로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그의 비전을 전 인류의 관점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다음 30년을 이해하려면 인류의 다음 300년을 이해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몇십 년 내에 컴퓨터가 완전히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를 Singularity라고 부릅니다. 그 시점이 되면 인류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손 마사요시는 투자를 통해 이 변화를 선도하고 그 시점에 대비해 업계의 선두를 차지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최근 챗GPT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보면 Singularity 정말 멀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은 Singularity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손 마사요시가 바로 이런 관점과 시각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가 단순히 통신 사업이나 ARM 인수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인류 전체의 기술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로봇 페퍼를 개발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도 현재 소프트뱅크의 재정 상태로는 이 거대한 비전을 실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손 마사요시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벤처 투자 펀드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테크 벤처 펀드로 미래의 알리바바를 찾아 투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이 펀드를 비전 펀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비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부유한 사우디 왕세자 MBS를 떠올렸습니다. 또 한 번의 명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손 마사요시는 왕세자를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인께 드리고 싶은 1조 달러의 선물이 있습니다. 왕세자님, 관심 있으십니까? 이 말을 듣자 왕세자는 바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0억 달러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1조 달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손 마사요시가 사우디 왕자와 45분 동안 대화를 나눈 끝에 450억 달러의 투자를 성사시켰습니다. I want to give you a massa gift, a $1 trillion gift. 450억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이 금액만으로도 세계 상위 10대 헤지펀드에 진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사우디 왕자가 그렇게 쉽게 설득된 것은 아닙니다. 45 minutes, $45 billion. $1 billion per minute. 한편으로는 투자 필요성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손 마사요시의 이전 성공적인 투자 경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죠. 결국 1,000억 달러 중 거의 절반을 사우디 왕자가 투자하게 되었고 나머지 550억 달러는 쉽게 모을 수 있었습니다. 손 마사요시는 사우디 인근의 UAE에서도 150억 달러를 유치했고
소프트뱅크 자체적으로 280억 달러를 출자했습니다. 그 후 애플, 퀄컴, 폭스콘 등에서도 자금을 모아 총 1,000억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과학기술 창업 펀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이로써 새로운 투자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감한 성향의 사람이 1,000억 달러의 거대 펀드를 손에 쥐고 천천히 기회를 엿보며 투자할 리가 없죠. 손 마사요시는 곧바로 세계 각국의 신흥 기술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의 펀드가 되면 더 이상 신중히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망한 유니콘 기업을 발견하면 바로 투자하면 되는 것이죠. 비록 그의 비전이 전 인류의 관점을 담아 훌륭하게 제시되었지만 실제 투자에서는 뜨거운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많은 회사들이 그의 투자로 인해 급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정상적인 자금 조달과 성장을 하려던 기업들도 손 마사요시의 비전 펀드가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라운드에서 5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손 마사요시는 안 돼. 내가 5억 달러를 줄게. 내가 대주주가 되어 1년 안에 그 돈을 모두 써서 시장을 점령해. 안 그러면 경쟁사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합니다. 소프트뱅크의 투자 방식은 상당히 강압적입니다. 여러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전략적 발전을 통제하려고 하죠. 손 마사요시는 Dream Big, Go International 이라는 큰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글로벌 확장을 목표로 합니다. 손 마사요시는 인터넷 같은 신흥 시장이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장 빠르게 시장의 선두를 차지하고 상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이 돈을 쏟아붓고 시장 점유율을 쟁탈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손 마사요시는 3년 동안 8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디디, 우버, 위워크, 쿠팡, 그랩, 공안보험 등 80여 개의 회사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손 마사요시는 1,000억 달러로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비전 펀드 이전 펀드 2를 설립해 다시 1,000억 달러를 모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1기 펀드의 과도한 공격적인 투자 방식 때문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2기 펀드는 거의 외부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소프트뱅크 자체 자금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2기 펀드는 상대적으로 더 신중한 투자 방식을 채택하여 초기 단계의 회사들에 주로 투자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비전 펀드 외에도 손 마사요시는 2019년에 73억 달러 규모의 라틴 아메리카 펀드를 설립했습니다. 이 세 개의 펀드는 현재 소프트뱅크 그룹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소프트뱅크의 많은 사업과 투자를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소프트뱅크 그룹의 250명이 관리하는 자회사의 구성을 함께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통신 사업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소프트뱅크 회사와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팅 소프트웨어 라인과 T-Mobile, 독일 텔레콤의 일부 지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프트뱅크의 이동통신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뱅크가 주로 투자 사업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연간 6조 엔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사실 이 매출의 대부분은 이동통신 사업에서 발생합니다. 비록 매출은 이동통신 사업에서 나지만 이 사업 부문의 시가총액은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프트뱅크의 또 다른 큰 부분은 바로 ARM 반도체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ARM은 소프트뱅크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로 손 마사요시가 큰 돈을 들여 100%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부분은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2022년에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 주식의 상당 부분을 매각했지만 현재도 800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프트뱅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였으며 손 마사요시는 알리바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개의 상장회사 알리바바, ARM, 그리고 소프트뱅크 회사는 소프트뱅크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큰 부분은 비전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WeWork, 디디추싱, 우버, 페이티엠 등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손 마사요시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 다이내믹스 홀딩스 등이 있으며 대부분이 기술 회사입니다. 보세요. 손 마사요시는 항상 all in big tech시, 즉 대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끊임없이 투자하여 해당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손 마사요시의 이러한 스타일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비전 펀드는 투자업계에서 늘 화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많은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태우며 단기적으로 소프트뱅크에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손 마사요시의 이러한 스타일이 과연 옳은지 틀린지 앞으로 성공할지는 여전히 큰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도전 정신과 실행력은 정말로 칭찬할 만합니다. 손 마사요시는 스스로 말하길 그는 도박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Well, you need a luck once in a while. 그리고 그의 인생은 모두 도박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후지타 된 회장을 만났던 일부터 15분 만에 야후에 투자 결정을 내리고 5분 만에 알리바바의 투자 결정을 내린 일, 그리고 이후 다양한 과감한 투자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 소프트뱅크는 손 마사요시의 그림자와도 같으며 마윈 뒤에 있는 이 남자가 앞으로도 밝은 미래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